어딜 가도 귀한 사람이 되는 법. 정약용이 말한 3가지 감추고 2가지 버리고 1가지만 말하라. 안녕하십니까. 다산의 인생학교입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녹여내는 공간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삶에 스며드는 지혜를 나눕니다. 오늘이 처음 오신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수많은 분들이 이 채널로 돌아오는지를. 오늘은 정약용이 평생을 살며 도달한 가장 핵심적인 인간론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아 본 분, 인정받고 싶은데 오히려 멀어진 경험이 있는 분, 말을 많이 했는데 왜인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전환점이 되실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얘가 이 관계에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것을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묘합니다. 많이 드러낼수록 사람들은 가볍게 보고 많이 감출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궁금해합니다. 자신을 떠들수록 신뢰가 줄어들고 침묵할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이 역설을 정약용은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깊은 사람은 입이 닫히고 얕은 사람은 말이 먼저 나온다. 정약용은 세상에서 귀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3가지를 감추고 2가지를 버리고 1가지를 말하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도 사람의 중심이 된다. 오늘은 그 6가지의 지혜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칼날과 같아 한번 드러나면 나를 베고 남을 다친다. 사람은 기분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분노를 드러내면 상대는 반격하고 서운함을 내보이면 관계는 얕아집니다. 감정은 인간관계의 불씨입니다. 한번 밖으로 나온 감정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은 먼저 나를 태우고 그 다음 관계를 태웁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밖으로 내는 자는 이를 잃고 화를 안으로 다스리는 자는 사람을 얻는다. 감정을 감추는 건 위선이 아닙니다. 그건 품격의 시작입니다. 솔직하다는 이름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어지러움을 세상에 흘리는 일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고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화가 치밀어 내뱉은 한마디가 오랜 관계를 끊어버렸던 순간, 서운했던 마음을 쏟아냈더니 상대가 오히려 멀어졌던 기억. 그때 잠깐 멈추고 삼킬 수 있었다면 오늘 그 관계는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정약용은 그 멈춤을 덕이라 불렀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 그게 품격의 첫 번째 문입니다. 2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지식입니다. 세상엔 똑똑한 사람보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야 인정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아는 것을 펼쳐 보입니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식은 드러낼수록 얕아지고 감추어야 깊어진다. 자신이 아는 것을 뽐내는 순간 그건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척 듣는 법을 압니다. 그 침묵이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지식을 감춘다는 건 지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이 사람 위에 서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는 사실이 상대를 짓누를 때 그 아는 것은 이미 지혜가 아닙니다. 상대가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지식은 관계를 닫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보다 눈빛으로 이해하는 자, 그가 스승이다. 진정한 지식인은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상대가 배우게 됩니다. 그게 지식을 품 안에 감추고 사는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로 감춰야 할 것은 공로, 즉 내가 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했어. 내 덕분이야.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돕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이 한 일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을 드러내면 시기가 따르고 공을 감추면 존경이 따른다. 당시 정약용은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세웠지만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늘 백성의 덕이라 했습니다. 그 겸손이 그를 더 높게 세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결국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할수록 인연이 약해지고 감출수록 인연이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를 앞세우는 순간 상대는 나와의 관계에서 부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부채감은 감사가 아니라 피로움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감춘 것의 양으로 결정된다. 감출수록 무겁습니다. 그 무게가 바로 신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감정, 지식, 공로를 감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의 품격을 갖춘 셈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세 가지를 감추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건 품격을 쌓는 단계일 뿐 사람이 되는 길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의 핵심이 바로 두 가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버림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선택,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추는 사람은 현명하고 버리는 사람은 자유롭다. 첫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자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남의 눈에 가볍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남의 마음에 남는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글을 남에게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면 늘 손사래를 쳤습니다. 글은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쓰는 것이지 이름을 얻으려 쓰는 게 아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은 결국 타인의 인정을 먹고 사는 마음입니다. 그 인정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자만을 마음의 잡초라 불렀습니다. 뽑지 않으면 조용히 자라서 결국 좋은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만은 작은 성공을 망치고 겸손은 큰 복을 부른다. 작은 자랑 하나가 사람들의 신뢰를 깎고 겸손한 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빛을 조금 줄이고 남의 빛을 조금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버려야 할 것은 원망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원망할 일이 넘쳐났습니다. 억울한 모함으로 귀향을 갔고 벼슬길은 끊겼으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향해 주먹을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은 나를 갉아먹고 용서는 나를 살린다. 원망이란 마음속 독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서서히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 불은 상대를 태우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탑니다. 정약용은 그 불을 끄기 위해 자기 삶의 중심을 남에서 나로 옮겼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동안 나는 나의 복을 잃는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찌 참고 계십니까? 정약용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가 이기고 내가 참으면 내가 이긴다. 그 한마디로 마음의 자유를 완성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버리고 원망을 버린 사람은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나를 다시 바라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세상은 떠드는 사람을 잊고 묵묵한 사람을 기억한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한 마지막 한 가지, 이것만은 반드시 말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 철학이자 인간의 품격을 결정짓는 마지막 언어였습니다. 그가 말한 단 하나의 말, 그건 바로 진심입니다. 말이 많으면 뜻이 흐려지고 거짓이 섞이면 마음이 죽는다. 오직 진심만이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정약용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벼슬길의 모함 속에서 사람들의 두 얼굴을 보았고 유배지에서 인간의 냉정함과 허망함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그 긴 세월 끝에 도달한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진심만이 통한다. 그 진심이란 거칠고 감정적인 솔직함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 따뜻한 정직함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혀는 세상을 속일 수 있으나 눈빛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진심이란 말보다 눈빛에 있다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맑고 곧다면 상대는 그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입으로 진실을 말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심을 말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엔 말은 요란하지만 마음이 비어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지만 묵묵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설명했습니다. 진심은 화려하지 않으나 한 번 닿으면 오래 남는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가 자신을 이용하려 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말은 금세 잊히지만 진심은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진심은 물과 같아서 천천히 스며들어 바위를 적신다. 조급한 설득보다 조용한 진심이 결국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정약용은 3가지 원칙을 남겼습니다. 첫째, 탓하지 말고 말하라.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말로 시작하라. 둘째, 짧게 말하라. 긴 말은 변명으로 들린다. 짧은 말 속에 마음을 담아라. 셋째, 이익이 아닌 진리를 말하라. 상대에게 유리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린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귀는 달콤한 말에 기울지만 마음은 진심에 기운다.
이제 이 세 가지 여정을 하나로 묶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추는 사람은 흐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버리는 사람은 자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가장 큰 함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경계가 흐려지고 경계가 흐려지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나의 속내를 더 많이 보여주고 감정을 더 쉽게 내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관계는 쉽게 어긋납니다. 정약용은 이때 감춤의 미덕을 가르쳤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은 절제하고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얘는 지켜라.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가 평생 곁에 두었던 제자 중 유독 마음을 많이 쓴 이가 있었습니다. 학문적 재능이 뛰어나지만 자주 사람들과 부딪히는 성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제자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도 입을 다물 줄 알아야 한다. 옳음이 말이 되면 다툼이 되고 옳음이 침묵이 되면 존경이 된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회사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내가 옳다고 고집할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내가 잠시 물러서면 그 여백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감춤은 결국 공간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관계는 숨을 쉽니다. 정약용은 또 인간관계의 다른 함정으로 비교를 꼽았습니다. 남과 나를 견주는 순간 나는 나를 잃는다. 비교는 원망을 낳고 원망은 관계를 흐립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자랑과 원망을 버려야 사람 사이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쓸수록 타인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낮출수록 오히려 타인이 다가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덜 하는 사람 옆에는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그건 단지 조용해서가 아니라 그 조용함 속에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삶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18년 동안 고향을 떠나 낯선 남도의 산중에 머물렀습니다. 벼슬을 잃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마저 멀리했습니다. 누구라도 세상을 원망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밭을 일구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밤에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바로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였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나온 글들이 결국 조선의 백성을 살렸습니다. 정약용의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스승은 세상을 떠났으나 그 침묵은 여전히 나라를 움직인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부당하게 비난해도 단 한 줄의 반박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더 깊은 공부로 대답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움직인다. 그 믿음은 오랜 일관성에서 생긴다. 정약용의 행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용한 일관성.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썼습니다. 그 한결같음이 사람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둘째, 남을 탓하지 않음. 그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았고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았습니다. 그 덮음이 사람을 품게 했습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품위. 그는 화가 날 때일수록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의 부끄러움을 불러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모습, 그게 바로 귀한 사람의 실천적 모양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남긴 말 중
오늘까지도 전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너의 말은 적게 하고 너의 행동은 깊게 하라. 세상은 결국 말보다 행실을 따른다. 그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 곁에 있고 싶으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편안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귀한 사람은 결국 편안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은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눈빛이 주변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감정이 잘 다스려진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 어디서도 당당하다. 그는 자신이 귀양지에서 낮아진 신분으로 지내면서도 결코 자신을 비굴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은 언제나 평정했고 그의 태도는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 품격은 세상 사람들조차 꺾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낮춰도 내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 낮춤은 이내 사라진다.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현실적인 철학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무례함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 그가 귀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귀한 사람의 세 가지 징표는 이렇습니다. 고요한 마음, 감정을 다스릴 줄 안다. 가벼운 마음, 불필요한 욕심을 버린다. 따뜻한 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는 덕목이지만 끝까지 지키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한순간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순간의 말로 무너진다. 품격은 매일의 태도로 쌓이지만 거친 말 한마디, 얕은 행동 하나가 그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배우라 했고 말의 무게를 아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제 정약용이 남긴 마지막 철학으로 향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덜 말하고 덜 원망하고 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감추고 버리고 진심을 남기는 그의 모든 사유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그가 말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말하지 말고 나처럼 살라. 그 말은 지금도 생생히 울립니다. 진짜 철학은 입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며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벼슬은 바람 같고 이름은 구름과 같으니 마음만 바르게 가져라. 그는 세상의 영예를 다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진정한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로 남은 이는 바람과 같고 행실로 남은 이는 땅과 같다. 땅은 조용하지만 모든 생명을 품습니다. 그가 말한 귀한 사람은 바로 그런 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추면 무게가 생기고 버리면 여백이 생기고 진심을 말하면 향기가 남는다. 감추는 건 가식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말하는 건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어디서든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세상이 주는 칭호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스린 결과로 생겨나는 내면의 빛입니다. 그 빛은 말이 없어도 느껴집니다. 그 빛은 자랑하지 않아도 번집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람이 귀하게 되는 길은 멀지 않다.
다만 덜 말하고 덜 원망하고 덜 드러내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먼저 알아본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이 말한 귀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진심 하나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어딜 가도 환영받고 오래 기억되고 진심으로 존중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하나가 이 콘텐츠를 더 많은 분께 닿게 해줍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앞으로도 정약용의 지혜 그리고 우리 삶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들로 여러분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헛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심만 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